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별들 각각은 하나의 태양이며 우리 태양은 수많은 은하계의 광대한 바닷속에 있는 수십억 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장엄한 광경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의 최종 운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진정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 그리고 블랙홀의 수수께끼를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시작을 준비하며 광대한 우주 속에 위치한 우리 지구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의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태양계는 훨씬 더 큰 은하계인 은하수에 속해 있습니다. 나선형 팔을 가진 이 은하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으며 그중 많은 별들이 고유의 행성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은하는 고유한 별들과 행성들로 구성된 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공존하는 태양은 은하수의 나선형 팔 중 하나인 오리온 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계에 동역하게 영향을 미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에 불구하고 은하수는 훨씬 더 큰 우주에서 우리 우주적 이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은하수 너머로 확장하면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포함한 은하수, 그리고 54개의 더 작은 은하들을 포함하는 국부 은하군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룹은 더 큰 버고 최은하단의 일부로, 이는 다시 레니아케아 최은하단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5억 광년 이상 뻗어 있으며 수천 개의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13억 8천만 년의 역사를 단일 년으로 압축하는 흥미로운 정신 실험인 우주 달력을 통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달력에서 매 초는 약 437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주의 방대한 시간선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은 우주의 폭발적인 탄생인 빅뱅을 나타내며 현재를 상징하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우주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우주 연도가 펼쳐짐에 따라 첫 번째 몇 개월은 기본 입자와 원자의 형성이 지배하며 첫 번째 별들이 우주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은 1월 말쯤입니다. 은하계는 3월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우주를 구성하는 광대한 춤에서 회전하고 서로 모여듭니다. 우리의 은하계, 은하수는 5월쯤에 형성되어 우리 태양계의 궁극적인 출현을 준비합니다. 태양계의 형성은 8월에 시작되며 태양과 그 행성들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응집됩니다. 지구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성되지만 안정된 지각이 형성되고 첫 번째 생명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9월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초기 생명체들은 단순하고 미세한 유기체들이었지만 이들의 존재는 우주 달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12월로 빠르게 나아갈수록 사건의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복잡한 생명체들이 해양에서 출현하고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12월 17일에는 첫 번째 육상 식물이 나타나며 이후 공룡들이 등장하여 12월 26일경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종까지 지구를 지배합니다. 이는 포유류가 등장하고 다양화되는 길을 열어주며 12월 31일 마지막 순간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농업의 발전에서부터 피라미드의 건설, 르네상스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주 달력의 마지막 몇 초 동안 전개됩니다. 이는 우주의 광대하고 고대의 확장과 비교하여 인간 존재의 짧음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잠깐의 휴식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이 약 13억 8천만 년 전에 무한히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초기 폭발은 우주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확장 과정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심오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우주의 첫 순간들과 그 후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빅뱅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관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초기 폭발의 장황으로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는 희미한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1964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이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한 마이크로파 복사로 탐지됩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예상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빅뱅 이론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배경 복사의 균일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간의 변동은 과거 우주에서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은하와 같은 대규모 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우주의 확장의 관찰입니다.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 관찰은 풍선에 찍힌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관찰의 논리적 추론은 우주가 현재 확장 중이라면 과거에는 더 작고 밀도가 높았어야 하며 결국 확장되기 시작한 단일점으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경량 요소들, 특히 수소, 헬륨, 리튬의 풍부함도 빅뱅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이론에 근거한 예측은 원시 우주의 뜨겁고 밀도가 높은 조건이 이 경량 요소들이 오늘날 관찰되는 비율로 형성되기에 적합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들 요소들이 우주 전역에서 관찰된 풍부함이 빅뱅 핵합성 이론의 예측과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 이론의 강력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거들,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의 확장 관찰, 경량 요소들의 풍부함은 빅뱅이 우리 우주의 기원임을 나타내는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형성합니다. 별들의 운명,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의 생애 주기를 탐구하는 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변형과 진화의 서사를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가스와 먼지로 가득한 우주의 차가운 어두운 요라민 분자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구름 안에서 가스 덩어리들이 중력의 끊임없는 인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결국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와 온도에 도달합니다. 이 점화 순간은 별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는 그 생애의 주요 시퀀스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주요 시퀀스 기간 동안 태양과 같은 별은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경우 이 과정은 약 10억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며 중력의 내적 인력과 핵융합의 외적 압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태양이 제공한 빛과 열은 약 46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 왔으며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더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생명을 지탱하고 우리 행성계의 리듬을 통제합니다. 별이 수소 연료를 고갈시키면서 이야기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핵은 수축하고 뜨거워지며 외부층은 팽창하고 냉각되어 별을 적색 거성으로 변모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별의 지름은 원래 크기의 몇 배로 부풀어 오르며 태양이 이 상태가 되면 지구를 포함한 내 행성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는 이제 헬륨이 연료로 사용되며 탄소와 산소와 같은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경우 이 단계는 외부층이 방출되어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된 가스구름인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백색 외성으로 지구 크기의 밀도가 높은 천체지만 질량은 태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백색 외성은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냉각되어 어둡고 조밀한 물체로서 별의 생애 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잠깐의 휴식 태양이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변하는 과정은 태양계의 행성들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변형은 태양의 크기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되지만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행성들인 수성과 금성은 가장 즉각적이고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태양이 팽창하면서 이 행성들을 완전히 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강렬한 열과 작용하는 중력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삼켜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열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온도 상승은 지구의 대기를 벗기고 바다를 증발시켜 지구를 거주 불가능하고 불모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태양에서 떨어진 화성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면 화성의 표면이 가열되어 대기를 유지하고 표면에 다시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태양의 진화가 계속되고 결국 외부층을 잃게 되면 태양의 광도가 감소하고 남은 행성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가스 거인들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른 종류의 변형을 목격할 것입니다. 태양 복사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대기가 변화하여 더 가벼운 층들을 제거하거나 외관과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성들, 많은 위성들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로 간주되는 위성들은 표면이 녹아 일시적으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 거성 단계 동안 태양이 질량을 잃으면 행성들에 대한 중력적 인력이 약해져 궤도가 확장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태양계의 동역학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궤도 공명과 새로운 궤도로 해성과 소행성을 쏘아보낼 가능성을 포함한 큰 변화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축소되면 남아있는 행성들은 훨씬 더 어둡고 질량이 적은 별을 공전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는 과거에 활기찬 태양을 잃은 조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변형이며 천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별이 핵 연료를 고갈하고 외부층을 잃을 때 이는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비추는 멋진 빛과 색상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별이 적색 거성 단계를 넘어서 진화한 결과이며 별 내부의 죽음에서 나온 잔해들로부터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생애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면 강렬한 항성풍에 의해 외부층이 우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남은 것은 뜨겁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으로 강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사선은 방출된 가스를 빛나게 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만화경을 형성합니다. 행성상 성운의 복잡한 모양과 패턴은 고리, 껍질, 나선형 구조에서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항성풍, 자기장, 그리고 성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이름은 원래 망원경으로 관찰된 둥글고 행성 같은 디스크에서 유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별의 잔해를 둘러싼 광대한 이온화 가스 구름입니다. 각각의 행성상 성운은 독특하며 존재하는 가스와 달성된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수소와 산소는 빨간색과 녹색을, 헬륨, 질소, 황은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을 하늘에 추가합니다. 헬릭스 성운, 고리 성운, 고양이 눈 성운은 행성상 성운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몇 가지 예에 불과하며 이는 별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행성상 성운의 형성은 우주 물질 재활용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별의 핵에서 만들어지고 우주로 방출된 원소들은 새로운 별, 행성, 그리고 어쩌면 생명 자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로써 별의 죽음은 우주 환경을 풍요롭게 하며 우주의 진화를 이끄는 별의 탄생과 죽음의 지속적인 순환에 기여합니다. 신비로운 힘들 암흑물질은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우주 발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빛을 발산하지 않으며 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암흑물질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복사,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중력 효과를 통해 추론됩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질량 에너지 콘텐츠의 약 27%를 차지하며 별과 행성 및 모든 생명체를 형성하는 일반 물질을 훨씬 능가합니다. 암흑물질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던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은하 및 은하군의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1913년대에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군 내에서 은하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그들을 함께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사하게 1970년대에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는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과 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있음을 관찰했으며 이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함께 속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이러한 관찰들은 추가적인 중력적 인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질량의 존재를 시사했으며 이는 암흑물질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적 인력은
우주 구조의 형성 및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 밀도에 약간의 변동이 은하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암 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골격으로서 이러한 초기 불규칙성을 증폭시키고 중력적 인력을 통해 일반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과정은 별, 은하군의 형성으로 이어져 우주의 광대한 망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적 인력은 우주의 팽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로 팽창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적 영향은 이 팽창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속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신비로운 힘인 암흑 에너지에 의해 상쇄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주론에서 중심 주제이며 과학자들은 우주가 대규모로 어떻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찢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1990년대 후반에 먼 초신성의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찰들은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팽창 속도가 가속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가속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이해에 따르면 중력은 팽창을 늦추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가속의 원인으로 명명된 암흑 에너지는 우주 구조가 일정한 에너지 밀도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도록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본질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공간 자체의 속성일 수 있으며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도입한 우주 상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빈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며 그와 함께 더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어 더 많은 팽창을 촉진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전자기장과 유사한 동적 장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개념은 암흑 에너지의 힘이 변화하여 다른 시간에 우주 팽창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여전히 이론적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 즉 우주의 최종 운명은 가속과 수축의 힘 사이의 싸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우주적 팽팽한 줄다리기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우주의 전체 질량 및 에너지 콘텐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결국 스스로 붕괴할지는 우주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현재의 관찰과 이론적 모델은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속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가속은 암흑 에너지로 알려진 신비로운 힘에 기인하며 이는 우주의 에너지 콘텐츠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반발력은 은하를 유지하는 암흑 물질의 중력적 인력에 반하여 작용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촉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기한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우세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끝맺음 우주의 최종 운명에서 자주 고려되는 열적 죽음의 시나리오는 주로 열역학, 특히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할 것이라는 두 번째 법칙에 의존합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이는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에 이르며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고 에너지를 작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울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종종 우주의 마지막 행동으로 설명되며 차갑고 어두운 우주에서 모든 천문학적 및 물리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촉진된 팽창을 계속하며 물질과 에너지가 점점 더 얇게 퍼져나갑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별들은 해결료를 소모하고 은하계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형성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천체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빛이 흩어지면서 붕괴하거나 사라집니다.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양자 역학 과정인 호킹 복사로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함에 따라 우주는 점점 더 희박하게 분포된 입자와 복사로 가득 찬 수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열적 죽음 시나리오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끝난 우주를 상정하며 이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는 우주 전체의 온도가 절대 0점에 가까워지며 더 이상의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온도 차이가 없고 따라서 에너지 흐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작업이 수행될 수 없으며 우주는 정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생명이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물리 법칙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관찰된 우주 팽창의 가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극적인 결말보다는 점진적인 균일 상태로의 미끄러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먼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격변 이론은 열적 죽음 시나리오의 점진적 냉각과는 다른 극적이고 파괴적인 우주 종말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암흑 에너지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반발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면 결국 은하, 별, 행성, 심지어 원자까지 결합시키는 모든 중력적 인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격변 이론은 우주의 구조 자체가 분열되는 최종 결말을 상정합니다. 대격변의 전제는 암흑 에너지의 특정 형태에 기반하며 이는 밀도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그러한 우주에서 팽창 속도는 단순히 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가속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팽창이 너무 빠르고 압도적이 되어 모든 형태의 결합력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미래로 이어집니다. 대격변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에서 은하들이 먼저 서로 멀어지면서 공간이 더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 후 개별 은하 내의 중력적 인력이 약해지면서 은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계 포함하여 우리 태양계도 그 다음에 결합력을 잃게 되어 행성들이 어두워지는 공허 속으로 던져지며 별들을 결합시키는 인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별, 행성, 심지어 분자들조차도 분해되어 암흑 에너지의 반발력이 원자를 결합시키는 힘을 초과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원자 자체가 분해되고 시공간 구조 자체가 무자비한 팽창에 굴복하여 모든 구조가 없는 입자들만 남겨진 우주가 남게 됩니다. 대격변은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본질에 따라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면 대격변은 가능한 최종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그 힘이 감소한다면 우주는 영원한 팽창 또는 궁극적인 붕괴와 같은 다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붕괴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론적 시나리오로 우주가 무기한으로 팽창하는 대신 그 궤적을 뒤집고 수축하기 시작하여 결국 스스로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개념은 놀라움과 동시에 압도적이며 암흑 에너지에 의해 촉진된 팽창을 초과할 만큼 우주의 전체 질량 및 에너지 밀도가 충분히 높다면 중력적 인력이 마침내 우세해져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빅뱅 이후 목격된 우주의 확장이 점차적으로 느려지며 모든 물질의 중력 집합이 은하들이 외부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 확장이 중지되면 수축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우주의 초기 확장을 반영하여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수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하들이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의 우주 팽창 상태에서 은하 간 충돌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하 충돌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별의 형성을 촉진하고 은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은하들이 합병한 후 항성계들이 충돌하고 합병하기 시작하며 행성 궤도가 교란되고 항성 간 혼란이 촉발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행성들에서의 야경은 크게 다를 것이며 훨씬 더 밀집된 별들의 배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의 조건들은 점점 더 생명체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대붕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별, 행성, 심지어 원자들이 서로 압축되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우주 초기 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반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 주기의 순환 모델이 올바르다면 또 다른 빅뱅의 모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의 개념은 우리 우주의 운명에 대한 논의에 흥미로운 반전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 우주가 광대한 다중 우주 내에서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다중 우주 내의 각 우주는 고유한 물리 법칙, 초기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독특한 운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론적 추측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중 우주에서 개별 우주의 운명, 즉 우리의 우주도 다른 우주에서는 완전히 부재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는 영원한 팽창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열적 죽음이나 대격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우주들은 다른 질량, 암흑 물질 및 암흑 에너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 대붕괴나 현재의 과학적 상상력을 넘어서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의 흥미로운 측면은
각각의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떠다니는 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때때로 충돌하거나 우주 팽창과 같은 과정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의 탄생과 죽음이 훨씬 더 큰 우주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이 틀 내에서 개별 우주의 운명은 다른 우주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또는 자체 팽창의 역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개념은 물리상수와 법칙이 우리의 것과 극적으로 다른 우주들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우주들 중 일부에서는 별, 은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복잡성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성은 우주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다중 우주의 우주수만큼 많은 결과로 확장시킵니다. 알 수 없는 것들 입자들이 가장 작은 규모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다스리는 양자역학은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불확실성, 중첩, 얽힘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직관적인 사고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우주 현상과 우주의 최종 운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우주론과 교차하는 한 가지 영역은 블랙홀의 영역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호킹 복사, 즉 양자역학 과정으로 블랙홀은 복사를 방출하며 결국 천문학적 시간 척도에서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발 과정은 열적 죽음 시나리오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장기적인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랙홀들이 증발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는 노화된 우주의 마지막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또한 양자요동 개념을 통해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칙에 의해 허용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에너지 양의 일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매우 초기의 우주에서 양자요동이 은하 및 대규모 구조와 같은 우주 구조의 형성을 심었다고 믿어집니다. 이 영향을 먼 미래로까지 확장하면 양자요동이 새로운 입자 형성 또는 심지어 새로운 우주의 창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운명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다중 우주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우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자역학의 원칙들은 시간과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이는 우주의 운명을 논의할 때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양자얽힘은 예를 들어 입자 간의 순간적인 연결을 시사하며, 이는 전통적인 시간의 흐름을 넘어 인과관계에 도전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의 운명을 탐구할 때 우주적 규모에서 시공간 구조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우리가 현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전체 우주에 적용하려는 우주 양자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자적 우주 생성 가능성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새로운 우주가 양자적 전이 과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끝을 극복하고 새로운 우주를 생성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알 수 없는 힘이나 현상이 우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겸손한 전망입니다. 중력의 법칙부터 은하를 결합시키는 법칙까지, 입자 소립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까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놀라운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신비롭고 탐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새로운 힘이나 현상의 발견이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우주 연구의 미래가 유사한 발견을 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어두운 부문은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과학자들을 도전하는 예시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구성 요소의 새로운 특성이나 완전히 새로운 어두운 존재의 발견은 우주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리학의 이론적 틀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매끄럽게 통합하는 모든 이론, 끈이론과 고리양자 중력과 같은 이론을 찾는 과정에서 차원 추가나 새로운 기본 입자의 존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 진화에 새로운 역학을 도입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알려지지 않은 힘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적 이상 현상의 연구를 통해 나타납니다.
현재의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측은 새로운 힘이나 우주 구성 요소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자체와 빅뱅 직후의 첫 순간들 동안의 조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규모나 초기 팽창 단계에서 발생한 현상들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탐지하지 못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의 잔해들은 우주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힘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 최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우주론과 인류의 독창성의 교차점에서 만나며 우주적 규모에서의 인간의 영향에 대한 대규모의 추측을 초대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그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지능적 생명체가 우주적 규모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재고를 촉발합니다. 인류가 환경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지구를 변형시켰으며 우리가 우주로 진출하는 것은 우주 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단계입니다. 가상의 예로 별의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 위한 거대 구조물인 다이슨 구체 개념은 고급 문명이 어떻게 그들의 우주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났지만 이러한 개념은 지능적 생명체가 자신의 지역 우주 환경을 상당히 변화시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물리학의 통합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입자와 힘을 조작하는 능력을 열어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 현상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언젠가 별 시스템을 안정화하거나 블랙홀을 엔지니어링하거나 심지어 우주적 규모에서 인공 구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천문학적 재앙을 방지하거나 에너지의 고급 조작을 통해 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우주 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점점 더 커져가는 능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향적 범종법, 즉 지능적 문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른 행성이나 별 시스템으로 생명을 확산시키는 개념은 인류가 은하 전체에 생명을 확산시키는 벡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방법으로 인간 요인은 다른 세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새로운 진화 경로를 뿌리거나 다른 지능적 종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장기적인 문명의 생존과 확장은 별 사이의 엄청난 거리, 우주의 적대적인 환경, 지구 외부에 지속 가능한 서식지를 창조할 필요성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달성하려면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협력과 우주적 자원의 관리를 위한 깊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의 우주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우주의 광대함과 힘 앞에서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와 능력의 성장이 잠재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우주 현상의 조작, 생명의 확산 또는 우주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요소는 우주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시각화 엔트로피의 개념은 시스템 내 무질서 또는 무작위성의 측정치를 나타내며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한 예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력학의 두 번째 법칙에 따르면 닫힌 시스템 내에서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리학의 이 기본 원칙은 우주가 닫힌 시스템으로 간주되면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고 온도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우주 내의 어디에서도 작업을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데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별들이 연료를 소모하고 은하계는 새로운 별을 형성하지 않으며 기존의 천체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빛이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블랙홀들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증발하며 우주는 점점 더 희박하게 분포된 입자와 복사로 가득 찬 수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승리가 이루어진 우주를 시각화하면 고요함과 균일함이 특징인 우주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활기찬 우주, 즉 은하, 별, 행성으로 가득한 우주는 구조가 없는 광활한 공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별들은 핵연료를 소모하며 은하계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형성하지 않으며 블랙홀들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증발하며
우주는 점점 더 희박하게 분포된 입자와 복사로 가득 찬 수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행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최후의 블랙홀들은 우주의 과거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증명하는 기념물로 남게 됩니다. 이 중력 괴물들은 붕괴된 별들과 은하 중심의 엔진들이며 우주의 최종 행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은 양자 역학적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호킹 복사라는 과정의 중심을 둡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진공 속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때로는 입자가 블랙홀에 떨어지면서 다른 입자는 탈출하여 블랙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을 잃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큰 블랙홀의 경우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주가 노화하고 팽창함에 따라 이 최후의 블랙홀들은 우주의 주요 배후로 남아 서서히 그들의 질량을 호킹 복사 형태로 증발하게 됩니다. 최후의 블랙홀들이 증발하는 것은 우주가 엔트로피 최대치와 열적 평형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호킹 복사를 방출하면서 블랙홀들은 질량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주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합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우주에 분포되며 전체적인 냉각과 에너지 밀도의 희박화에 기여합니다. 최후의 블랙홀이 증발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매우 먼 미래의 사건으로 우주가 새로 형성할 수 있는 천체들이나 우주적 현상들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블랙홀 증발은 단지 우주적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우주가 대규모 구조가 없는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남은 것은 저에너지의 광자, 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아마도 암흑 물질 입자들이 희박하게 퍼진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는 엔트로피의 최종 승리의 실현을 나타내며 모든 가용 에너지가 소모되고 더 이상 작업이 수행될 수 없는 우주를 나타냅니다. 매우 먼 미래의 우주가 노화하고 엔트로피 최대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점점 더 도전적인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블랙홀들이 증발한 퇴화된 우주에서의 생존에 대한 이론적 추측은 극단적인 적응과 창의력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먼 미래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이나 의식이 생존할 수 있다면 생명체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생물학, 물리학,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에서는 태양광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원천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편제된 에너지 원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명은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방출되는 호킹 복사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적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추측된 전략은 질량을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이 점점 더 희박해짐에 따라 희박한 입자와 복사해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생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양자 수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자 소립자의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화된 우주에서의 생존은 아마도 생명 형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공학이나 탈생물학적 생명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매우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긴 시간 동안 동면할 수 있으며 에너지가 유리한 조건이 될 때만 깨어나거나 대폭 감소된 대사 활동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에너지 원천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부과하는 고립된 상태로 인해 생존하는 존재는 아마도 매우 자율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복구, 복제, 그리고 외부 개입 없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체나 의식 형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마도 새로운 기질, 예를 들어 최소한의 에너지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구조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화된 우주에서 통신과 여행은 상당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며 이는 생존하는 존재들이 긴 우주적 밤을 견딜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고도로 발전된 형태를 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보는 주요 교환 통화가 될 수 있으며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우주가 열적 죽음, 대격변,
또는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 궁극적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과관계, 즉 우리의 현실 경험을 지탱하는 기본 구성 요소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의 단일 방향 또는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은 여력학의 두 번째 법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주가 엔트로피 최대치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균일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은 특정 관점에서 정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우주 내의 존재들은 시간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변화와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존하는 출현적 속성인가요?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도 종말을 맞이하는 우주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예를 들어 입자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시간의 전통적인 흐름을 넘어 인과관계에 도전합니다. 우주의 운명을 탐구하면서 우주적 규모에서 시공간 구조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우리가 현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 우주 이론이나 주기적인 우주 모델이 옳다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단일한 시점에서 하나의 단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통적인 개념은 너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과관계가 단순히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풍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내부의 존재들이 만약 그들이 먼 미래의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시간과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틀들은 엔트로피 최대치의 상태에서 변화된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거나 양자역학 및 이론적 물리학의 개념을 통합하여 현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끝을 넘어 양자요동, 즉 겉보기에 비어있는 진공에서 에너지의 일시적인 변화는 양자역학의 중요한 기둥이며 진공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과 활동성을 드러냅니다. 죽어가는 우주, 즉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은하들이 해체되었으며 차가운 절대 상태에 도달한 우주에서 이러한 양자요동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적절한 조건에서 양자요동이 새로운 우주를 생성할 수 있다고 추측하며 우주적 사건이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가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물질이 희박해지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된 상태에서도 시공간 구조는 여전히 이러한 양자요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원칙적으로 가상 입자 저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실 환경에서 관찰된 현상입니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매우 드문 특정 조건에서 양자요동이 새로운 빅뱅을 촉발할 만큼 밀도가 높은 국지적 에너지 집중을 생성하여 새로운 우주가 오래된 우주 안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 우주가 다중 우주 내에서 많은 잠재적 우주 중 하나라는 다중 우주 이론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주적 사건의 주기적 또는 지속적 본질을 암시하며 우주의 죽음이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무대를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시간, 인과관계,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도전합니다. 양자요동이 실제로 새로운 우주를 생성할 수 있다면 이는 우주가 영원히 스스로를 재생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생성, 진화, 죽음의 순환이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순환 모델은 전통적으로 빅뱅에서 열적 죽음으로 가는 선형적인 진행과 대조됩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 즉 물리학 법칙이 붕괴되는 밀도가 무한한 점은 오랫동안 물리학자와 우주론자들에게 매혹적인 주제였습니다.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이 특이점들이 단순히 우리 우주 내 물질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 우주 시대의 끝과 다른 우주의 시작 사이에 깊은 연결을 시사하며 블랙홀의 생애 주기와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생성이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서 물질은 무한한 밀도와 영의 부피로 압축되어 특이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의 조건은
현재의 물리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조건을 포함하며 이는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특이점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압축 과정은 우주의 생성 과정과 유사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씨앗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이점이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씨앗 역할을 한다면 이는 우리의 우주가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의 운명과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쯤 되면 우주에 관한 다른 다큐멘터리를 안 왔나요?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